네, 11월 16일 화요일이죠. 오늘 화요일입니다. 예. 오늘도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어제 우리는 이렇게 설정을 해놨었죠. 이쪽에 쌍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쌍바닥 같지 않지만 참 약해 보이는 쌍바닥이 그나마 있었고, 그래서 다음날 이쪽을 돌파하면 여기 정도까지 보는 거였고, 이쪽으로 돌파하면 여기까지 보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쳤죠, 어제는. 근데 오늘은 어떻게 흘렀을까요? 오늘은 아침에 이렇게 15분 봉 하나가 이렇게 이쪽으로 뚫었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 봉도 이렇게 흐르니까 이제 곧 가겠구나 하고 있는데 다시 양봉으로 밀어 올렸죠. 예, 이 안으로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돌파를 하죠. 그러면 이쪽도 못 가고 그럼 이쪽으로 가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점점 올라가지요. 예,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더니 다시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돌파를 하네요. 이번에는 진짜 가겠지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음봉이 나오고 다시 안으로 들어오고 이 안에서 다시 놀고 있죠. 예,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이 안에서 놀다가 다시 밑으로 떨어졌다가 결국에는 이 안에서 이 안으로 돌아와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바라봤던 관점은 오늘은 좀 맞지 않게 됐고, 왜 맞지 않을까 이렇게 잠깐 따져봤더니 이 범위가 너무 작았습니다. 여기 한 5포인트에서 한 6포인트 범위에서 5, 6포인트 범위에서 지금 놀았거든요. 이 박스권이 그 안에서 작게 쌍봉이 생겼다가 작게 쌍바닥이 생겼다가 이런 그런 와중이었기 때문에 그 전날 이 박스권만 보더라도 여기서는 그래도 10포인트 정도의 범위가 있었지요. 요 범위가. 그래서 이런 데서 한번 배워야 되는 거는 이 5, 6포인트짜리에서 변동하는 것들은 다음날 좀 더 큰 폭으로 변화를 줄 때까지는 섣부른 결론은 내지 말고 하루를 그냥 넘겨서 다음날 살펴보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라는 경험을 하나 얻게 되는 거죠. 예.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뭐 뚜렷하게 나타났죠. 쌍바닥, 그 다음에 쌍봉. 그렇죠. 예. 이런 식의 쌍바닥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돌파하면은 위로 보면 되겠는데 이 봉들이 좀 크지요. 위로 가는 것 양봉들이. 예. 그래서 보통 15분 봉의 쌍바닥에서는 우리 한 30포인트, 25에서 30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라고 대략적인 예상을 하는데 조금 더 클 수도 있겠다 라고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에 위로 뚫게 되면 그러면 뭐 지금 고점이 3011이니까 한 3050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대략적으로 위로 뚫게 되면 그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아래쪽도 있으니까 아래쪽도 이렇게 쌍봉이 나왔죠. 하고 여기 돌파하면 이제 아래쪽으로 가는데 아래쪽은 음봉들의 사이즈가 좀 작지요. 이쪽 애들보다. 그래서 내려와도 그냥 평상시처럼 25에서 30포인트 정도. 2990 정도니까
2900 한 60에서 70 사이 요 어디쯤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 선은 아마 필요가 없을 가능성이 있고, 요 선은 그래도 뭐 아직 완전히 없애진 않아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일단 놔두고, 요 선에서도 뭐 개파단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약간의. 그리고 더 좀 쉬었다가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가까우니까 다이렉트로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두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제보다는 좀 더 분명해졌죠, 그림이. 그래서 내일은 만일에 이쪽이라면 한 3050까지, 이쪽이라면 한 2960에서 70 사이 선, 요 정도로 예상을 해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조금, 이거는 놔두겠습니다. 요걸로 대체하죠. 요걸로 대체하고, 요거는 지우고, 오늘 조금만 더 언급할 거는 뭐냐면, 이렇게 오를 때 봉이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릴 때는 시간도 더 걸리고 봉들도 작고 이랬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시장의 힘은 아직 이쪽이, 상승 쪽이 더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현재 이 하락의 이 과정이 어떤 원형 바닥을 이렇게 이루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우리 기본 파동에 대해서 상승 파동은 상승이 강하고 중간에 하락이 약하고, 상승이 강하고 하락이 약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하락 파동은 이제 하락이 강하고 상승이 약하고, 하락이 강하고 상승이 약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시장 전체는 이제 쭉 올라가고 아니면 쭉 내려오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이제 요렇게 여기는 올라가는 쪽은 강하고 내려오는 쪽은 좀 약하고, 약해 보이는 봉들이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봉들로 구성되어 있고 하니까 요렇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론 하락도 조심을 해야 되지만 상승 쪽으로 약간 마인드가 조금 기울어져 있다. 여기를 돌파하면 이쪽으로 쭉 가겠죠. 그렇게까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뚜껑을 열고 내일 시장을 바라봤을 때 이런 쪽으로 방향이 설정된다면 이제 또 여기까지는 내려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양쪽으로 열어놓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면 이쪽 방향으로 보고, 이쪽으로는 요만큼 정도 보고, 저쪽으로는 저만큼 3050 정도죠. 3050 정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 횡보층, 이 얇은 구간에서 횡보를 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연장선쯤에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 연장선쯤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결국엔 3000에 이제 묶여 있는 거죠. 여기서 양쪽에서 3000을 돌파했다가 다시 내려와서 또 아래로 돌파했다가 이제 다시 이제 위로 가려고 애를 썼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살짝 내려와서 끝났네요. 그래서 1000이 주는 그 무게감이 있다, 1000이라는 숫자가 주는 무게감이 있다, 이런 얘기는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코스피도 분석 끝났죠. 내일의 대비도 이제 끝난 거고,
전체적으로 어저께는 이렇게 돼서 크게 이렇게 내려오면 60분 봉의 쌍봉도 완성이 되니까 여기를 돌파하면 아래쪽으로 좀 더 크게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고점이 이제 다시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60분 봉도 여기서 만들려면 다시 만들어야 된다. 아직은 60분 봉은 크게 걱정할 건 아니고 현재 15분 봉까지 해서만 만들었으니까 얘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코스피는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예. 늘 양쪽으로 열어놓고 그리고 시장을 관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따가 종목 분석은 뭐 요 정도 할 건데요. 새로 들어온 종목이 뭐 별로 없죠. SD 바이오 센서, 그 카카오 게임즈는 본지 좀 지난번에 언제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예. 요런 종류, 디어유 어제 봤는데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어떻게 되네. 이제는 좀 보이시죠?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 아직도 힘이 없구나. 대한전선은 얘도 어제 봐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맨날 하는 거, 삼성전자, 카카오 마이너스 1.16. 오늘도 매수 기회는 안 좋네. 아직 매수 진입 타이밍은 아직 아니네. 좀 더 기다리고. NC소프트 그 3천억 가지고 누가 장난해서 뉴스 나오고 이틀 동안 빠졌는데 오늘은 다시 올랐네. 눈에 보이시죠 이제? 예.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하고 똑같이 가는데 쳐다볼 필요 없고. 셀트리온, 예. 반등이냐 다시 만들어서 잘 가느냐의 갈림길에 있는 종목인데 뭐 이제 다시 빠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는 거죠. 예. 두산중공업, 예. 뭐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찔끔찔끔 가고 있죠. 예. 뭐 그런 정도.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보셨으니까 이런 것만 봐도 이제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요 얘기는 이따가 종목 분석할 때도 한번 다시 할 거지만, 이런 그 코스피 분석을 하면서도 한번 쭉 훑어보시면 매일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딱 보이실 거예요. 몇몇 종목들은 자주 했던 것들은. 그래서 오늘은 몇 개를 볼 게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빨리 지나갈 거고, 그래서 이쪽에서 볼 게 한 두 종목, 대한전선까지 한 세 종목 정도만 조금 시간 들여서 보고, 나머지는 이쪽에서 몇 종목을 좀 갖고 와 보지요. 예. 그리고 어제도 이런 마감 시황 뭐 이런 걸 보는데, 이 참 그렇잖아요. 기사들이 이렇게 코스피 어제까지는 뭐 외인 기관 뭐 매수 막 그러더니 오늘은 또 하락 마감 2990대. 미중 정상회담 기대감에도 뭐 하락했다는 얘기겠죠. 미중 기대감에도. 예. 결국 뉘앙스가 힘없는 시장이라는 뉘앙스를 주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코스피 뭐 3천턱 문턱에서 뭐 좌절 뭐 이렇겠죠. 힘 빠지는 제목들 많이 뽑네요. 예. 그래 놓고 코스닥은 그냥 상승 뭐 이 정도로 끝냈고, 뭐 이렇습니다. 예. 언론들이라는 게 이렇죠. 하루하루 약간 자극적으로 기사를 쓰죠. 예. 우리는 이런 거 보지 않고 이런 거를 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저점에서 여기까지 상승이 좀 강했지요. 그 다음부터 하락을 하긴 했지만 다시 내려오긴 했지만 빠질 때는 천천히 힘없이 빠진 거죠. 이런 강한 모습을 하락에서 쭉쭉 이렇게 보여준 게 아니라서, 그래 아직 상승에 대한 상승을 여기만 뚫으면 조금 멀리 갈 가능성도 있겠구나.
이제 이런 걸 보시라는 거죠. 앞으로 보실 때는 이런 기사들, 감정적으로 자극하는 이런 기사들보다는 흐름을 보시는 게 더 좋다는 말씀 또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코스피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